안녕하십니까, 아름드립니다. 오늘은 10월 4일이고요 어제 하루 쉬고 오늘은 저기 출근 카드, 등교 카드인가요? 등교 카드 찍는 거 찍으려고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요. 지금은 출근했다고 나오고. 제 안경이 변색 렌즈라 가지고 햇빛에 나가면 새카맣게 변합니다. 요즘 자외선이 강해 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잘 쉬었습니다. 예. 뭐예요? 카메라 보다요. 나가면 찍고 다니는 거지. 일찍 왔네요. 요게 우리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제가 움직이네. 내가 움직이는 걸 얘가 커버를 해주죠. 모양을 그냥 들고 찍으면 흔들리는데 얘를 들고 찍으면 밑으로 가도 상하 좌우로 가도 자유자재네요. 지제를 잡아주는 거죠. 이걸 자전거에다 이렇게 자전거 컴퓨터 본체 자체는 쓸만한데요. 이게 모니터가 너무 작아가지고 저는 이 컴퓨터로 안 하고 제 노트북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만 좀 크면 좋을 텐데요. 좀 아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드립니다. 오늘 8월 4일 오늘도 수업 잘 받고 왔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배우는 거는 현재는 오전에 4시간 동안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요. 오후에 4시간 동안 드론 관련되는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프리미어 프로 오늘 배운 거를 복습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그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렇게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고 그 프로젝트 그 창에다가 동영상 소스를 불러오는 거, 컨트롤 I라든지 프로젝트 탭을 더블 클릭한다든지 또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를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프로젝트 그 조그마한 창에다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자르기 툴이죠. 레이저 툴인데 이 면도칼 툴로 가지고 그 툴박스에 있는 면도칼을 선택을 해서 자르고 싶은 자리에서 갖다가 이렇게 자르는 방법, 또는 내가 그 타임라인 인디케이터 위치를 조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K로 선택된 트랙만 자르기라든지 컨트롤 시프트 K를 눌러서 모든 트랙을 자른다든지 이런 것과 트랙을 지우는 데 있어서 선택된 그 잘라진 클립을 클릭하고 딜레이트 키로 지운다든지, 또는 이거를 그 중간 부분을 잘랐을 때 자른 뒷부분을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까지 자르고 붙이고를 한꺼번에 하는 과정을 Shift 딜레이트를 누르는 거라든지 여기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추가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요.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보통은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랙들이 동영상과 음성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그 클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선택을 내가 이 음성만 지우고 싶다든지 옮기고 싶은 경우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상도 그렇고요. 이럴 경우에 Alt 키를 누르고 이 클릭을 하면 원하는 그 음성이든 영상이든 그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쓰다 보면 이렇게 잘라서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라서 쓰게 되는데, 자른 다음에
컨트롤 K로 잘랐고요. 자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영상들을 편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붙여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 영상들을 여기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서 선택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네스트 메뉴, 요 네스트 메뉴를 누르시면 선택된 클립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합쳐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른 트랙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자른 트랙이 아니라 이렇게 잘라낸 클립들을 효과 주고 이럴 때는 너무 잘게 잘려 있으면 나중에 뭐 장면 전환 효과라든지 특수 효과를 줄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합치는 기능, 잘려진 트랙들 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네스트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합쳐진다라는 거 오늘 배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택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Alt 키를 누르고 음성 트랙이나 영상 부분만 이렇게 클립을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시작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더 아예 음성과 영상을 분리를 하고 싶을 때는 필요한 클립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여기서 오른쪽 메뉴를 누르시면 언링크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언링크를 누르게 되면 이 영상과 음성이 따로따로 독립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영상에 붙어있던 이 음성 파일들이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 음성 부분만 따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위치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별개의 또 다른 음성 클립인 것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르기 툴에서, 레이저 툴에서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K로 눌러서 했을 때는, 쉬프트 키가 같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모든 트랙이 한꺼번에 잘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지금 보면 선택 트랙에서만 잘리도록 되지 않습니까? 선택 트랙에서만 컨트롤 K로 자르고, 레이저 툴 역시도 잘라보면 선택된 트랙만 이렇게 필요한 자리에 이렇게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리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컨트롤 Z로 되돌리기를 했고요. 요거를 자르기를 할 때도 Shift 키를 누르면 면도 칼이 이렇게 두 장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Alt 키를 누르는 순간 면도 칼이 Shift 키를 누르는 순간 면도 칼이 이렇게 두 장으로 보이게 됩니다. 두 장으로 보이게 되면 이 두 장으로 보이는 거는 이 전체 트랙들, 잠기지 않은 전체 트랙들을 이렇게 자르면 한꺼번에 다 잘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 안 잘렸죠? 다시 선택된 거 없이 간 다음에 레이저 툴로 Shift 키를 누르고 자르게 되면 전부 다 잘린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K처럼 쓸 수 있는 단축키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면도칼 레이저 툴에서도, 자르기 툴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오늘 같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 모든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C를 눌러서 이렇게 자르고 하고 난 다음에 아무 데나 선택하면 또 다른 데가 또 잘리겠죠. 요럴 때는 여기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선택 툴, 셀렉션 툴을 클릭을 해야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클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거를 단축키로 레이저 툴은 C, 그리고 선택 툴은 V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단축키로 활용을 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잘라진 트랙들을 제가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요럴 때 여기 보시면은 트랙 셀렉트 포워드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선택된 트랙 이후의 트랙을 모두 다 선택한다는 뜻이거든요. 해보시면은 요거를 클릭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와 연관된 것들, 요거 이후의 거 처음에서 찍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트랙들이 다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선택하면 요 앞부분 말고 요 선택된 그 클립 뒤부터 끝까지 요런 식으로 선택이 한꺼번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선택 툴, 이 V로 눌러서 하는 선택 툴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쫙 끝까지 이렇게
드래그로 해서 이렇게 막 늘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영상의 길이가 길 경우에는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럴 때 여기 트랙 셀렉트 포워드 툴을 이용하게 되면 그죠? 요게 이제 A입니다. A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하는 그 영상 클립 이후부터 끝까지 쭉 선택이 되기 때문에 영상이 길더라도 문제없이 선택해서 작업하는데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큰 영상 앞에 작은 영상이 하나 더 올라와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이 그 영상에서는 이 트랙 번호가 영상도 마찬가지고 음성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영상에서 트랙이 V1, V2, V3가 있는데 뭐 그 위에도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을수록에 요게 이제 층층이 쌓아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위쪽에 있을수록 밑에 있는 영상을 가리고 이렇게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필름을 쌓는 것 같은 그런 구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눈 모양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지우면 영상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클릭해서 눈 모양을 두 번째 트랙 위에 있는 V2 트랙을 안 보이게 이렇게 막으니까 지금 보시면 작은 화면이 없어졌죠. 제가 일부러 두 개가 같이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 트랙을 작게 만들어 놨는데 보이게 하면 이렇게 다시 보이게 됩니다. 요거 위치를 바꾸게 되면 요 위치를 바꾸게 되면 요거를 요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반대로 큰 화면만 보이고 작은 화면은 보이지 않죠. 밑으로 내려보면 큰 화면이 밑으로 깔리고 작은 화면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는 그 트랙이 위에 있을수록 시각적으로 위에 있을수록 그 제일 위에 있는 영상이 우선적으로 보여지고 그 밑에 있는 영상은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르다 보면 이제 요 트랙은 다 그 작업이 끝난 상태인데 이 트랙을 또 만지다 보면 자를 수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수로 해서 여기서 해가지고 뭐 컨트롤 시프트 K로 툭 잘라버리면 이거 전체가 이렇게 다 잘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랙을 잠그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합쳐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K를 누르면 이게 다 잘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 밑에 중간에 있는 그 트랙은 편집이 끝난 트랙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잘리면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요 두 번째 트랙을 잠궈 버립니다. 음성과 영상을 이렇게 같이 요 앞부분에 있는 여기 자물쇠 있죠. 자물쇠를 잠가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K로 자르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 아래 위에 거만 이렇게 잘린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놓고 요 자리에다 이렇게 놓고 제가 컨트롤 시프트 K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요 잠겨져 있는 여기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요 트랙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자르지 않고요 음성 트랙만 잠그지 않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K 누르면 보시면은 자, 잠기지 않은 음성 트랙까지는 잘리고요. 잠겨있는, 요 앞부분에 보시면 자물쇠로 잠겨있는 요 영상 트랙만 잘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요 자물쇠가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여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자물쇠 이름이 토글 트랙 락입니다. 토글 트랙 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화면에서 영상이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는 게 보시면 요 눈 모양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 모양을 클릭을 하면 그 영상만 또는 음성 같은 경우에 뮤트죠. 뮤트 트랙이라고 해서 요걸 누르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만 안 나오도록 그 트랙만 안 보이게 하거나 또 음성에서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그 작은 화면이 이렇게 앞에 있는 요거겠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트랙이 보이지 않도록 하면 딱 누르면 안 보이게 되죠. 반대로 밑에 트랙 1번 트랙을 안 보이게 하면 밑에 트랙이
안 보이게 되면서 깜깜한 배경, 검은 배경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집할 영상이 길이가 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동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 영상을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여기를 자르고 싶다. 근데 뭐 계속 멈추고 자르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자리를 지나갈 때 M자를 누르게 되면 단축키 M인데요. 마크가 그쪽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표시 막대에 시간 표시 마크가 생기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영상을 진행시키면서 요 영상은 요 자리에서 자르고 펜에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는 또 조금 지난 다음에 모델이라고 합니다. 요쯤까지 가서 또 자르고 싶다. 그렇게 하면 마크 표시해 주고요. 여기는 잘라내는 부분, 그리고 USB 요 부분에서는 요거는 내가 쓸 부분, 펜을 놔두는 마크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이런 마크가 시간 표시 마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음번부터는 자르게 될 때 요 마크를 탁 클릭하면 그 자리로 딱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컨트롤 선택한 다음에요. 컨트롤 K 딱 누르고 또 요 부분 컨트롤 K 딱 누르고 이렇게 되면 잘라내게 되겠죠. 그리고 뭐 요 이후 영상 버리겠다 이랬을 때 또 컨트롤 K 해서 잘라주고 이러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요 위치대로 자르거나 또는 요 위치에 갖다 붙이거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요런 그 마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편집할 때는 꽤 많이 쓸 수 있는 기능인 것 같고요. 편집할 때는 이런 기능들도 꽤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을 다 했다 싶을 때 이럴 때 보면 우리 미리 보기 창이 생각보다 좀 작지 않습니까? 모니터가 큰 분들은 괜찮겠지만 모니터가 작은 분들은 요거를 보기가 좀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타임라인만 크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키보드 그 숫자 1 옆에 보면 이렇게 물결 무늬 표시 있죠? 물결 표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게 전체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미리 보기 창도 이렇게 누르면 제일 크게 바뀌고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지 싶을 때는 라이브러리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죠. 프로젝트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토글입니다. 한번 누를 때는 커지고 한번 누르면 다시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물론 전체 강의 속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 소리에 맞춰서 또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이런 실습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단축키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기능들을 먼저 알아보는 이런 수준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 또 다른 부분들 보시면 시퀀스에서 시퀀스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CS6 같은 경우에는 U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저장하고 나서 바로 시퀀스 세팅이라고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어 프로 CC 2018에서는 그렇게 뜨지 않고 시퀀스를 만든 다음에 시퀀스 세팅에서 이걸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모드들이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 모든 모드들을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옛날부터 쓰던 각 장비별로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HDV 디지털 비디오 이렇게 고해상도 디지털 비디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80p냐 그러니까 1080p냐 아니면 720p냐 이 화면 사이즈죠. 1080p 같은 경우는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1440 가로가 1440개 픽셀 세로가 1080 픽셀 이런 식으로 해서 16대 9에 요즘 많이 쓰는 와이드 화면, 영화 화면이죠. 로 이렇게 편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고요. 요거를 1080 720p로 하게 되면 요게 가로가 1280에 세로가 720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요 기본 프리셋에서 보통 1080p를 쓰면 뭐 무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처음 편집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비디오 포맷이나 이런 거는 차츰차츰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포맷도 좀 알게 된다고 하는데, 요즘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너무 자세히 알기보다는 우선은 편집의 기본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은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도 뭐 29.97,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0프레임이 되겠죠. 요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뭐 오디오 샘플링 또는 오디오 품질인데 4.8K죠. 48K죠. 48,000Hz면 대충 우리가 얘기하는 CD 정도의 음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요거 이제 비디오 프리뷰, 여기 미리 보기 창이죠. 미리 보기 창의 크기 부분인데, 요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CC에서는 보면은 이 VR 세팅하는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HDV 1080p냐 I냐 요거고요. 여기서 이제 I하고 P는 인트레이스 모드하고 프로그레시브 모드라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주사 방식의 차이입니다. 인트레이스 모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1000개의 라인을 그린다고 봤을 때 짝수 라인만 홀수 라인 1, 3, 5, 7, 9 이런 식으로 먼저 주사를 시켜주고, 다음에 홀수 라인, 짝수 라인 2, 4, 6, 8, 10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주사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똑같은 30Hz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화면 깜빡임도 더 많이 느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시브 방식이라 그래서 아예 홀수 짝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전체 화면을 순서대로 주사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1080 I보다는 P를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비디오 모드에 관련되는 거는 이제 상식 수준에서 한번 짚어볼 기회가 있겠지만, 우선은 메뉴 선택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세팅이 있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이제 어제 제가 이거 그냥 잘 모른다고 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인데요. 새로 만들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는 기본적인 요 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세팅을 하는 거죠. 이제 새 프로젝트 만들기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제너럴이라 그래서 기본 세팅을 하는 거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 윗부분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GPU 액셀레이션, GPU 가속 기능을 사용해서 렌더링이라든지 3D를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잘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쿠다도 되고 오픈CL도 되고 다 됩니다. 일반적으로 엔비디아 계열은 쿠다를 쓸 수가 있고요. 또 AMD 계열은 오픈CL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일 아래쪽에 소프트웨어 온리로 쓰여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맷은, 비디오의 디스플레이 포맷은 뭐 타임 코드도 있고 이렇게 프레임 16mm, 35mm 뭐 프레임스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모든 작업을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타임 코드를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디오 샘플러, 요 기본적인 세팅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랫부분에 캡처라고 하는 부분들은 디지털 비디오를 직접 연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캡처를 어떤 품질로 캡처를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요. DV가 이제 720p가 되고 HDV가 1024p가 될 것 같은데 HDV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스크래치 디스크라고 있습니다. 스크래치 디스크는 뭔가 하면 임시 파일을 어디다가 만들 것인가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도비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same as project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들어있는 디렉토리 아래쪽에 만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캡처 비디오, 요것도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 2018년 10월 연습 1 속에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캡처 오디오가 캡처된 것도 저장되는 곳은 똑같은
처음 만들었던 Same as 프로젝트, 비디오 프리뷰, 미리 보기도 이렇게 먼저 저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역시도 똑같은 연습 1 폴더에, 그리고 오디오 프리뷰도 그 연습 1 폴더에 이렇게 원래대로 그 해는 요대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따로 물론 이제 뭐 그 컴퓨터에 이렇게 그 디스크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C 드라이브는 프로그램만 깔고 D 드라이브에다가는 데이터만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E 드라이브까지 있으면 E 드라이브에다는 스크래치 디스크만 만들었으면 효율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통 C 드라이브를 SSD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스크래치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 쓸 거를 그 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임시 메모리인 것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하드 디스크의 속도가 빠른 곳을 스크래치 디스크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SSD를 C 드라이브로 쓰시고 D 드라이브를 하드 디스크로 쓰시는 분들은 스크래치 디스크를 D 드라이브에 만들기보다는 D 드라이브에서 자료는 저장을 하시고요. 대신 스크래치 디스크는 C 드라이브에 특정 그 폴더를 지정을 해서 스크래치 디스크 SSD 가장 빠른 디스크를 스크래치 디스크로 세팅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따로 특별한 내용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요. 오케이 해주면 되고요. 아무튼 오늘은 요 과정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여기에다가 음악을 삽입을 해서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것까지 이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음악을 삽입을 하는 것은 컨트롤 I 해가지고 음악 파일을 하나만 불러보겠습니다. 음악 속에 보면은 요즘 저작권 때문에 아무 음악이나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 음악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한두 개, 한 개 정도만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한 서너 개 가져와서 어떤 음악이 좋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음악 그 파형으로 바뀌었죠? 네, 이 음악이네요. 이 음악을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 음악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 트랙에 가져다 놓고요. 다른 음원들은 원래 녹음되어 있던 음성들은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버리도록 하고 이 뒷부분은 너무 용량이 크니까 일단 지워놓고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도 또 있네요.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타임라인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은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 눌러서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슬라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느리면 축소가 되고요. 요 화면에 보이는 양이 많아지니까 요거를 줄이면 다시 확대가 되고 또 요 타임라인 자체에 있는 요 슬라이드를 옮기면 이 전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 마우스에서 요 스크롤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에서 Alt 키를 누르고 요거를 이렇게 스크롤을 하게 되면 이 타임라인이 확대됐다 축소됐다 요 슬라이드를 늘렸다 줄였다 하거나 플러스 키나 마이너스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같이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영상과 음원들을 앞쪽으로 해서 맞추고요. 자, 음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으면서 잘라야 될 겁니다. 이게 영상이 역동적인 영상이 아니라 가지고 이 음원을 같이 맞춰넣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데 음원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짧은 부분부터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 음악을 다 쓰지 않고 잘라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르고요. 요거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K로 자르고요.
자, 여기서 요 둥둥둥둥 하는 요 부분만 잘라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K에서 잘라내고 뒷부분 지워버리고요. 앞부분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만 요렇게 제일 앞쪽으로 당겨다 놓고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쓸 겁니다. 복사를 해서 복사는 Alt 키를 누르고 요렇게 옆으로 옮기시면 복사가 됩니다. 여기 딱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자, 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뭐 불안하긴 한데 요게 이제 잘 잘라졌다 싶으면 요거를 또 Alt 키를 눌러서 또 복사를 하고 이렇게 붙이고 요 뒷부분은 뭐 아예 다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라가지고 뒷부분은 다 제거를 해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요 영상만 가지고 이제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보면은 영상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소스 풀로 왔으니까 이렇게 음원에서 중요 부분만 이렇게 맞춰서 같이 쓰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 요거를 음원이 이제 장면 전환이 될 때마다 또는 이제 뭐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커트 넘길 때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 그 음원이 바뀌는 자리마다 음악이 바뀌는 자리마다 이 영상하고 맞춰서 편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편집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오늘은 공부한 게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얼마나 배울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렇게 나가면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 하면은 기본적인 메뉴 정도는 툴 정도는 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혼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발전하는 내용이 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늘 배운 거에 대한 복습이고요. 또 내일 공부한 것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름드리였습니다.